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어제 SB테크에 이어서 탑머티리얼까지도 수익을 준 참 기분 좋은 한 주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내일 샤페론까지도 이 기운이 조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저스템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돌의 수요 예측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산돌의 경쟁률이 낮은 게 저스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래서 항상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는 성급히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스템은 반도체 오염 제어 솔루션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웨이퍼가 가장 기본 소재가 되잖아요. 이 웨이퍼는 한 25장 단위로 풉이라는 웨이퍼 보관 용기에 담겨서 반도체 공정에 따라서 장비 간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풉 내부에 먼지나 수분이 발생을 하면 불량품이 생긴다고 해요. 웨이퍼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스템이 퍼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풉 내부의 습도를 매우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LPM이라는 건데요. LPM이 무엇이냐?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담아두는 풉에 문을 열거나 닫으면서 웨이퍼가 반송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장치에 저스템의 습도 조절 기술을 적용, 개조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기존 LPM은 습도가 45%나 된다고 하는데요. 저스템의 N2 퍼지 시스템이 적용된 LPM을 사용을 하면 습도를 5%대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질소를 주입해서 웨이퍼 표면의 습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를 제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해외 시장 점유율도 70%나 되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이 굵직한 고객사를 잡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주요 반도체 3사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반대로 또 이 회사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반기 기준 상위 3사의 매출 의존도가 85%에 달해요. 매출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건데 특히 이런 글로벌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협상력이나 네트워크, 자본력 모든 면에서 저스템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투자 계획이 좀 축소된다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저스템 실적에 매우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3사 모두 투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일이니까요. 네, 우선 사업 내용은 이렇고요. 앞으로 추가 성장 동력으로는 2세대와 3세대 M2 퍼지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제품은 1세대 제품이고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되는 반도체 기술에 맞춰서 2세대와 3세대 제품까지도 개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2세대 제품은 고객사 양산 평가를 거치면서 수율 개선 효과가 검증이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쪽으로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도체 비중이 95%에 달해요. 전방 산업은 반도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럼 한번 실적을 볼까요? 보니까 약간 성장이 좀 정체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나마 실적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출 자체가 좀 정체된 모습이죠.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230억 원을 기록했는데 곱하기 2해서 연환산을 해봐도 460억 원이면 2020년이나 2021년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 시장 점유율을 상위 3사를 기준으로 확 높이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낮지는 않네요. 16%, 18%요 정도면. 아무튼 근데 볼륨 자체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나마 상장을 앞두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좀 바짝 노력을 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22년 상반기 조금 높아진 모습입니다. 넘어가서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좋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무난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면 22년 상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78억 원을 적용했더라고요. 보통은 과거 실적을 적용을 할 거면 최근 4개 분기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 텐데 왜 가장 좋은 22년 상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을까라는 의문이 남기는 하죠. 요거는 뒷부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출된 주당 평가가액에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33.49%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보시죠. 경쟁률은 283.4대 1을 기록했어요. 4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산돌의 경쟁률인 462.19대 1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산돌은 운용사 위주의 참여도가 좀 높았다면 저스템은 기타 기관 위주로 참여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기타 기관은 참여도가 높아도요. 실제 배정을 기타 기관에는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쟁률만 높이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률의 질을 또 따져보자면 산돌이 훨씬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밴드는 9,500원에서 11,5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70.58%로 좀 애매한 수준이고요. 또 상단 초과 비율도 29%대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비율도 33.18%나 있었어요. 꽤 많은 편이죠.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좀 극명히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9.64%, 수량 기준으로 13.77%를 기록했어요. 물론 수량 기준 13.77%면 아주 낮은 건 아닙니다.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했을 때 무난한 수준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의미 있게 높은 건 절대 아니겠고요. 아마 참여한 기관 중에 몇몇은 아예 2세대 퍼지 시스템 양산 가능성까지 보고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요. 기관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기타 기관의 확약 신청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얘기했듯이 기타 기관들은 확약을 많이 신청을 해도 배정을 잘 안 해주거든요. 굉장히 낮은 비율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면 최종 확약 비율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신청 가격 분포표도 상단과 하단 좀 많이 갈린 편이고 확약 비율까지도 애매한데 공모가를 아예 하단에 결정해줬으면 좋으련만 밴드 중간값인 1,500원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상단 이상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181억 원, 시가총액은 약 72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형 종목이라는 건 매력적이긴 한데 다른 부분이 너무 뒷받침되지 못해서 아쉽네요. 환불도 또 4일이나 소요가 된다는 거. 그렇다면 더더욱이 비례 참여까지는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무려 50.51%나 됩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반이 유통 가능한 물량인 거예요. 그 중에 또 기존 주주 비율이 25.73%나 되는데요. 소액 주주 플러스 재무적 투자자 플러스 기타 기관들일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주주라고 뭉뚱그려 기재가 돼 있어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대로 낮은 편이지만 비율로는 너무 높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경쟁률이 낮고 확약 비율은 애매하면서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인 종목들을 쭉 써놨는데요. 어제 봤듯이 스톤 브릿지 벤처스를 제외하고는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주기는 했습니다. 아주 경쟁률이 낮고 확약 비율이 0%였던 종목들도 수익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때와 지금은 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서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요. 핀텔이 그나마 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쟁률이 낮고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도 저스템처럼 좀 극명하게 공모가에 대한 의견이 갈렸었어요. 하단 분포도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확약 비율도 8.74%로 저스템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이고 시가총액이 886억 원으로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그 가볍다는 장점 하나가 눈에 띈 종목이었어요. 20일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스템 청약 2일차가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텔이 과연 수익 구간을 주는지 확인을 하고 저스템의 청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스템의 이론적인 주가를 계산해 볼 텐데요. 투자 설명서 상에서 공모가를 산정했던 그 방식,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해서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펀은 14.07배로 계산되고요. 저스템의 연환산 순이익은 78억 원으로 계산이 돼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15,006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공모가 1,500원 대비해서 플러스 43%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적용 순이익이 앞에서 78억 원이었는데 48억 원까지 확 떨어집니다.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펀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왜 이렇게 적용 순이익이 낮아지냐면 작년 전체 순이익이 57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 48억 원이 상반기에 다 잡혔더라고요. 하반기에는 단 9억 원을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 순이익 39억 원에 작년 하반기 순이익 9억 원을 더하면 48억 원밖에 안 돼요. 이때 주당 평가가액은 9,1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인 거죠. 이래서 굳이 22년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22년 상반기에 39억 원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작년처럼 상반기에 몰아서 실적이 잡히고 하반기에는 매우 부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곱하기 2해서 연환산 순이익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네. 좀 매출 성장이 정체된 느낌인데다가 공모가도 적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돌과 저스템을 비교 분석해보자면 뭐 실적이나 수요 예측 결과나 유통가능 물량이나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산돌이 훨씬 비교 우위를 갖기는 합니다. 저스템은 삼성 스펙 7호의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니까요. 핀텔의 결과 20일에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패스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유통 가능 금액이 368억 원 정도, 또 시가총액이 729억 원으로 매우 가볍다는 측면에 있어서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혹시 주가가 9,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총 43만 주가 배정됐고요. 청약 한도는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4만 2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52,500원 필요하겠고요. 네, 저스템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의 청약 여부 관련해서는 내일 경쟁률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샤페론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